네, 시장의 이슈 또 관심 기업들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주민인데요. 오늘 2차 전지 가운데 소재업종 가운데 최근에 가장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깜짝 실적 발표했고요. GM에 이어서 포드의 납품설도 지금 얼마 전에 있었죠.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준 대표님. 먼저 포스코 케미칼 하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물론 양극재도 하고 또 음극재도 하고 요즘 여러 가지 한다면서요. 근데 양극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양극재가 뭐고요? 이 차전지 가운데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 섹터입니까? 네, 일단 양극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원가의 35%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근원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가 하는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튬의 공급원으로서 이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게 바로 리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의 이 소재들 원소를 좀 보면은 이 니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이 니켈은 에너지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역할을 하고 이 코발트는 안정성과 수명, 그리고 망간은 이 안정성을 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 출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용량은 결국은 이 주행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리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이 전기차의 출력, 그 니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 이 배터리의 화재는 결국 이 수명 배터리 기간과 연장이 되는데 결국은 이 망간 코발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 양극재 관련해서 이 수출 동계 지표를 살펴봤을 때 수출량이 약 11.1억 달러 정도로 해서 전월 대비했을 때 한 10.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8월 대비. 근데 이 양극재 수출 가격이 이제 8월부터 좀 하락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양극재가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이 전방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결국은 계속해서 출하량이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은 선제적으로 이 신차 사이클에 앞서서 이 소재에 대한 재고를 좀 쌓아가는 과정, 이 축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3분기와 4분기에 이 신차 사이클에 맞게 수급 조절을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능성 소재로 인해서 이 전방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양극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에도 현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이 출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른 소재보다는 더 아웃퍼폼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변리사님,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화학 소재를 전문 회사입니다. 2차 전지용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탄소 소재의 이제 원료, 제품, 내화물, 생석회 등을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이제 포항 충로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경이 되다가 포스코 캠텍에서 포스코 케미칼로 2019년 상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요 사업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고유의 공정 기술을 통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라고 하는 금속의 역할을 이제 극대화하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NCMA 용량과 열 안정성을 향상시킨 저속 전기차에 적응 가능한 그라디언트 타입의 NCM 개발에도 성공을 하였고요. 양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차세대 전기차에서 600에서 800km 정도로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된 알루미늄 도핑, 코팅 신기술이 적용된 니켈 90% 이상의 하이니켈 NCMA 양극재를 제조 생산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GM의 지난번에 대규모 납품 이어서 이번에 이제 포드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GM하고는 규모가 얼마 되고 포드하고의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GM과 지난 7월에 발생한 그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규모가 13조 8천억 원 현재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양극재가 이제
GM에 이어서 포드랑도 이제 공급 계약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IRA 법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IRA 법안 자체가 이 북미산 배터리 내에서 이 중국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 이 부품을 일정 비율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이 포드도 결국은 이 GM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슈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포드는 이 밸류체인 상에서 이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움과 주 고객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움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 소재 원료단에서는 중국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 이슈가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포스코 케미칼과 컨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이 현재 밸류체인에 대해서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결국 이번에 포드에서 포스코 그룹과의 양극재 공급 고시 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CEO가 이제 방안을 해가지고 관련 부분에서도 협력 관계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현재 이 시장에서 나왔던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급 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반도체 공정의 소재인 과산화수소 공장을 OCI와 함께 준공한다는 이제 화학 쪽 사업 쪽에서 얘기됐는데요. 정경임 변리사님, 이 의미는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지난 20일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OCI가 합작한 법인 그 P&O 케미칼이 이제 그 과산화수소 공장 준공식을 이제 하였죠. 광양에 41,530제곱미터 부지에 1,500억 원을 정도 투자해서 연간 5만 톤 공장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이 과산화수소수는 이제 표백과 소독 등에 사용되는 산화제인데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기판 세정, 식각 공정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전자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과 이제 일반적인 표백 소독에 쓰이는 공업용 제품 모두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이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코크스 오븐 가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추출된 원료로 과산화수소를 생산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제 거기 광양에 있는 포스코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코크스 오븐 가스를 공급을 받아서 여기서 수소를 이제 추출하고 수소 추출을 마친 가스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여러 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과산화수소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배터리 소재 이외에도 반도체, 첨단 화학 소재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철강 공정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깜짝 실적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재준 대표님 실적 체크해 주시고 향후 전망도 해주세요. 네. 일단 올해 그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부분들이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분기 우려했던 부분에서 그룹사 셧다운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멈췄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3분기 때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좀 좋은 실적을 좀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전방 수요에 대한 이 성장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이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설비에 대한 풀캐파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Q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과 8월에 있어서 이 판매 가격 인상, P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까지 양극재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150% 이상 증가한 것을 보고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7월에 판매 가격 인상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이 싱글 수준으로 조금 돌았었다라는 것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인조흑연 공장에서 이 완공이 있는데 이 고객사들의 응급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 수조 요청이 현재 다수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수준 물량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좀 체크했었을 때 성장 포텐셜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 현황도 체크를 해야죠. 정경민 변리사님. 포스코 케미칼 특허는요? 네, 1993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하였고요. 네.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출원 건수가 이제 357건이고 그중에 등록 건수는 226건, 63%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출원은 89%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았을 때 이제 H01M 부분 그리고 이제 C04B 부분이 이제 많이 출원이 되었는데 H01M 부분은 이제 활물질 재료, 철, 코발트, 니켈을 함유하는 화학물 이쪽 분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 양재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산화물과 관련된 C04B 분야 이렇게 두 가지 쪽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일어났습니다. 양극재 관련해서 최근에 출원된 특허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둘 다 이제 공개된 특허고 등록은 안 됐네요. 2020년도에 출원된 특허 첫 번째 보시는 거고 이 소송 공정에서 이제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잔류하는 탄산 리튬량을 좀 감소시킴으로써 이 전지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소송로 내부에 이제 내화각과 양극재를 이제 복수를 적층한 이후에 소송로 자체가 이제 상부에서 하부로 이송이 되면서 그 냉각 이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좀 쉽게 배출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공정 특허 하나만 나와 있었고요. 다음 특허도 역시 2020년도에 출원된 특허인데 붕소와 실리콘을 포함해서 치밀하고 균일한 글라스 코팅층을 2차 전지 양극 물질에 형성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높은 니켈 물질의 양극 물질이 안전화가 가능하게 되어서 고 니켈에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좀 특허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 상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특허 출원 수가 급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49%, 유럽에서 20%, 일본, 한국이 각각 18%, 13% 정도로 미국이 현재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요 출원인으로 살펴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미코어나 질레컴퍼니, 수미토모, 젠텍스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판단하겠습니다. 성장성 좋고 수주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죠? 주가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 실적에 대한 요인으로 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그룹사들 간에 같이 이제 해외 거점을 좀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진출하는 것보다 그룹사 진출을 했었을 때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매출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거점 진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면은 좀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 공조로 인해서 아마 또 이 투자 심리 환경 자체가 좀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개별적인 기업 이슈로 봤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 음극재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신규 고객 확보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주가에 좀 강하게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신규 진입자 측면에서는 현재는 좀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일선이 좀 깨지고 나서 한 18만 5천 원 선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21선에서 한 17만 원 선인데 2차 매수를 17만 원 선에서 좀 잡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한번 취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의 투자 의견입니다. 오늘 마켓 주민 포스코 케미칼 집중 분석했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정경빈 변리사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